우리 226페이지 부동산 등기 일반이다 해서 우리 가등기가 나오는데 이 가등기는요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이걸 좀 정리해야겠죠. 가등기 몇 가지만 정리하면 돼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쪽으로. 자, 가등기는 지금 우리가 예비등기 가등기와 담보목적 가등기가 두 가지 있죠. 예비등기는 이거 실체법상 효력이 있어요? 실체법상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순위보존후, 본등기 후 순위보존후 효력을 가지고 있죠? 순위보존후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예비등기 가등기라고 그래요. 하지만 담보가등기는 담보목적 가등기 이것은 말 그대로 특수저당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채권 담보 목적을 가지고 있죠? 채권 담보적 효력. 담보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건 실체법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상호 효력 없다. 권리변동 후 효력도 없죠. 없는데 여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있죠. 자, 뭐가 있는가? 경매신청권이 있어요, 없어요?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신청권이 있죠. 경락대금의 우선변제권이 있죠. 우선변제권 인정되고 파산법상의 별제권이 인정되죠. 자,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은 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있다 보니까 이 예비등기와 가등기하고는 틀려요. 틀리고 그리고 이게 공보상에는 구별이 안 돼요. 등기부상에서는 예비등기인가 담보목적 가등기인가가 전혀 구별이 안 돼. 표시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등기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자는 담보자를 앞에 붙든 뒤에 붙든 붙이는 거거든. 명칭으로 할 때는 담보가등기 또는 가등기 담보 이렇게 붙여요. 오케이? 그렇지만 그냥 가등기라고만 하면은 담보자가 안 붙어 있으면은 뭘 얘기한다? 예비등기 가등기. 그렇지만 등기부상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등기부상에서는 구별이 안 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세요. 공보상에서 불충분해요. 예비등기 가등기인가 담보목적 가등기가 하나도 구별이 안 돼. 그냥 가등기만 돼 있어. 알겠습니까? 그렇다는 거. 자, 우리 예비등기 가등기 지금 이걸 공부하려고 그래요. 예비등기 가등기일 때는 예비등기는 지금 본등기를 앞서서 미리 하는 등기를 예비등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본등기에 관한 미완성이야 실체적 절차적 미완성이 됐을 때 본등기를 하기는 지금 아직 불충분해요. 그랬을 때 본등기 후 순위를 지키고자 미리 하는 등기를 뭐라고 했나? 가등기. 본등기에 앞서서 미리 하는 등기다. 오케이? 그러면 가등기는요. 가등기는 원칙이 공동신청이죠? 원칙은 공동신청. 원칙은 공동신청인데 공동신청이죠. 근데 예의적으로 단독신청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죠? 단독신청. 뭐죠? 예의적으로? 자,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했어요. 승낙서를 첨부했다. 또는 법원에서 가처분 명령서를 첨부하는 경우 있죠? 법원에 신청을 해서 가처분 명령서를 첨부했어요. 이것을 첨부했어.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첨부가 되면은 단독 신청이 가능하죠. 오케이? 가등기는. 자, 이게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데 두 번째가 가등기가 됐다 해서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까? 법률 관계의 존재의 추정. 법률 관계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추정력 없다. 법률 관계가 있는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잘 나와. 그러면 틀려요. 가등기는 추정력 없어요. 추정력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가등기도 가능해요, 안 해요? 가등기의 가등기나 또는 이전 등기가 가능하죠?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게 가능하다. 인정된다라는 거. 그렇죠? 가등기. 그래서 우리 지금 매매의 이약권이다. 매매의 이약이라든가 또는 우리 조건부, 정지조건부 아직 조건이 성취가 미정인동하는 권리는 아직 본등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졌죠?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지조건부 계약에서는 가등기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등기. 자, 우리 가등기 볼까요? 가등기는 부동산 물건의 이에 준하는 권리에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비를 하는 등기이다. 아직 실체법상의 절차법상의 요건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등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래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가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등기의 종류는 자, 우리 청구권 보존 후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가 있다라고 나오죠. 청구권 보존 후 가등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가등기인데 담보 목적 후 가등기는 우리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민사특별법에 적용을 받죠. 가등기 절차다. 여기 3번에 1번.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했어요. 또 법원에 가처분 명령서가 첨부됐어요. 그러면은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해서 가등기가 됐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 가등기를 해놨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거 못 팔아먹습니까? 가등기가 돼 있으면 처분 금지 등기예요, 아니에요? 처분 금지 등기 아니죠? 팔아먹을 수 있죠. 그래서 본등기가 가능하죠. 병은. 그럼 본등기에 의해서 병은 유효하게 일단 취득하죠. 근데 가등기 명의인이 본등기를 청구할 때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요? 현재 소유자인 병한테 청구한다.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청구한다. 그렇죠. 자, 그거 알아놓으세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당시 의무자에게 청구한다는 거.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갑이잖아요. 현재 소유자에게 청구한다. 병한테 청구한다. 이러면 틀려버려요. 갑한테 청구하는데 그래서 갑이 본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의 취득 시기는 가등기 시로 소급된다. 본등기 시에 물권 변동이 생긴다. 본등기 시. 소유권의 취득 시기는 을이 소유권 취득 시기는 언제다? 본등기 시다. 시기는 본등기 시지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면 틀려요. 순위만 소급해. 순위만 올라가. 순위만. 오케이? 물권 변동의 시기는 본등기 시예요. 그러면 순위가 소급되니까 순위는 소급된다 이겁니다. 순위가 소급표가 인정돼. 그러면 이 을이 병보다도 먼저 한 거야. 그러면 이건 등기사항이 아닌 걸 등기한 꼴이 되죠? 직권말소가 됩니다. 병은 뭐가 됐나? 직권말소. 자, 여러분들은 어차피 공부할 내용이니까 요게 그러면 병은 을한테는 책임을 묻지 못해도 갑한테는 책임을 물어야겠죠? 병은 매도인한테 책임을 묻는데 이게 무슨 책임이다? 576조 매도인의 담보 책임. 576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적용돼서 병은 선의든 악의든 불문하고 그 가등기가 있다는 걸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선의 악의 병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한테 계약을 악이라고 나올 겁니다, 아마. 갑한테 병은 알고 있었더라도 계약을 해지해서 대금을 반환받고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알겠죠? 576조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판결 내리죠. 이거 알아놓으세요. 여기까지 알아놓으세요. 그렇지만 을한테는 대항 못합니다. 이거 내 것이다라고 주장 못해요. 이건 등기 공무원이 알아서 말소해버렸죠. 직권말소. 알겠죠? 직권말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가등기 후에 제3자 본등기가 행해졌을 때 제일 밑에 줄에 가등기 이후에 한 제3자 본등기는 직권말소 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지금 226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밑줄 쳤어요? 227페이지를 보니까 가등기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고 써있죠? 가등기가 가능하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그 다음에 가등기 효력은 청구권 보존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순위 보존의 효력을 가지고 있지. 여기 5번에 1번에 두 번째 줄. 물권 변동의 시기는 본등기 한 시점이지 가등기한테 소급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써있죠. 물권 변동의 시기는 언제다? 본등기 시. 본등기 시. 그 다음에 여기 2번 동그라미 2번을 보면 5번에 2번 가등기 자체만 갖고는 실제법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어떤 법률상의 권리관계가 있다고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써있죠. 지금 다 밑줄 취한 겁니다. 제가 읽은 거 실제법상 효력도 없고 그 다음에 추정력도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죠.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갑의 이 토지에 을이 가등기를 해놨는데 이게 이 토지의 먼저 선순위 보존 등기를 갑이 먼저 했는데 나중에 병이라는 사람이 후에 또 보존 등기를 했어. 그러면 같은 토지에 보존 등기부가 이중으로 나온 거죠.
이걸 이중보전 등기라고 그래요. 중복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등기가 유효하죠? 이게 유효하죠. 먼저 한 등기가 유효하죠. 이건 무효죠. 무효인데 이 가등기 명의인이 이게 무효인, 지금 무효인 보전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이걸 시험 문제가 나왔죠. 말소 등기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말소 등기 청구권. 왜 없냐?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가등기만 가지고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인 등기를 할지라도 말소 등기 청구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요게 나왔는데 다시 나온다면 또 이게 나오죠.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을이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있죠? 판결이 확정됐어. 판결이 확정된 후 이 본등기를 하기 전인데 이거 무효인 등기,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냐?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다 없다? 꼭 있을 것 같잖아. 판결이 확정된 후라 할지라도 본등기 하기 전에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아무런 실체법상. 이 판결은 지금 이행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 이건 이행 판결,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라고 했어. 그럼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자기 거예요? 등기 안 해도 자기 거예요? 등기해야. 등기해야. 그러면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인 등기 후 말소 등기 청구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자, 이걸로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요. 속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시험 문제 지금 나올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 또 봅시다. 이 을이 가등기를 해놨어요. 가등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 토지가 매매가 됐다 이렇게 나와요. 자, 병한테 이전 등기가 넘어갔죠.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된 후 을의 가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어요. 그럼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얘기는 불법 말소된 거죠? 말소가 된 경우 말소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회복 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을의 가등기 후 회복 등기 청구권, 가등기 후 회복 등기 청구권은 누구한테 해야 하냐?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냐? 회복 등기 청구권은 병한테 해야 한다? 갑한테 청구한다? 병이다, 갑이다? 그렇죠. 병에게 행사한다. 갑에게 행사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버려요. 선생님 실컷 여기는 갑한테 행사해야 한다고 실컷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틀리다는 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당시의 본등기 의무자에게 청구해요. 갑한테 해야 해요. 그렇지만 여기는 불법 말소가 됐다고 그랬죠? 불법 말소가 됐으면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해요. 회복등기 청구는. 회복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그럼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에요, 병이에요? 병이죠. 그래서 병에게 행사해야 한다. 요게 지금 이것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 이건 아직 안 나왔어. 요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갑한테 행사해야 한다 이러면 속아 넘어가기 딱 좋아. 갑한테 행사해야 한다면 틀려요. 그럼 선생님 말소되고 난 다음에 팔아먹고 불법 말소되고 난 다음에 팔아갖고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이 을이 회복 등기를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해요? 말소하고 난 다음에 팔아먹었으면은 갑한테 해야죠. 팔고 난 다음에 말소가 됐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병한테 해요.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행사한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 말소 당시 소유자. 이해갑니까? 자, 그것 좀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228페이지로 넘어가서 중복등기다. 이게 이중보전 등기죠. 1부동산 1등기 용지 원칙이 하는데 한 개의 부동산인데 등기 용지가 이중으로 나와버린 거. 그러면 하나만 유효해야지 두 개가 유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개의 등기가 유효하고 나머지 등기는 무효가 되는데 표시라는 이중보전 등기는 자, 표제부 사실관계의 이중보전 등기는 실체관계의 여부로 따져보죠. 자, 선후를 따져보지 않고 실제 상황에 맞는 등기가 유효하다 그럽니다. 자, 어떤 등기가 유효하다? 실제 상황이. 그래서 먼저 했는가 나중에 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세 번째 줄 실제 상황에 합치되는 보전 등기만이 효력을 가진다라고 써 있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자, 건물이
건물이 하나는 양철지붕 건물로 표제부에 기재가 됐어. 지붕 형태를 표시하는 거잖아. 양철지붕으로 표시했는데 두 번째 한 등기는 기와지붕으로 표시했네. 그러면 이 건물이 양철지붕의 건물이냐 기와지붕의 건물이냐 이걸로 유효성을 따져본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게 기와지붕이야? 그러면 나중에 한 등기라더라도 그게 맞잖아. 그러면 그것이 유효하다는 얘기. 뭔 뜻인지 알죠? 실제 상황에 맞는 등기가 유효지 선후로 따져보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이 상란 등기는 권리등기죠. 권리등기는 선후로 따져봐요. 그래서 먼저 한 등기가 유효해. 이건 절차법설이에요. 먼저 절차를 밟은 등기가 유효해요. 오케이? 그래서 상란 등기에서 등기 명인이 동일인일 때, 동일인인 경우 거기 1번에 거기다 비술 차려. 동일인인 경우는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해요. 동인일 때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어. 그러면은 무조건 뭐가 유효하나? 선등기가. 그렇지만 상이한 사람이에요. 동일인이 아닌 경우라고 나왔죠. 먼저 한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 등기가 무효다 그러죠. 그러면 이것도 먼저 한 등기가 유효하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자, 동일인일 때는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하지만 동일인이 아닐 경우는 선등기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원칙은 유효하지만.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은 유효하다는 거. 이걸 절차법설이라고 그래요. 절차법설. 자, 229페이지에 중간 생략 등기. 이거 별표해야죠. 자, 중간 생략 등기는요. 시험 문제가 곧잘 잘 나옵니다. 25위 때 한 문제 나왔잖아. 이건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죠. 중간 생략 등기. 자, 중간 생략 등기가 뭔가 정리해가면서 나갑시다. 갑이라는 사람의 이 토지를 을과 매매를 했어요. 을과 매매했는데 또다시 병한테 팔았어요. 미등기 전매행위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그래서 갑으로부터 병으로 직접 등기가 넘어간다 하면은 을의 등기는 생략되고 있어야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미등기 전매행위. 자, 이건 중간 생략 등기는요. 이것이 만연되면은 부동산 투기가 만연되죠. 또 탈세가 만연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을 만들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이걸 금지시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생략 등기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게 인정해야 안 해요.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다는 얘기는 이 병은 취득해요 못해요? 그렇죠. 병은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병은 소유권 취득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얘기죠. 다만 벌칙이 부과돼야 안 돼요. 그렇죠. 벌칙이 부과되죠. 형벌을 가하죠.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케이?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형벌을 가하지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거. 왜 그러냐?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법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죠. 단속 규정 위반 행위는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유효하다는 거.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가 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등기 전매 행위도 있지만은 자 사망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사망자로부터의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넘어가는 경우 있죠?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죠. 상속 등기가 생략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상속인에게 등기를 하고 그러고 제3자에게 넘어가야 하는데 상속인이 팔아먹고 아버지가 팔아먹은 걸로 꾸미는 경우 있잖아. 이해가죠? 그런 경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신축 건물을 매수인이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 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매수인의 보전 등기. 그러면 우리 신축자가 원시 취득자니까 이자가 보전 등기 했는데 매수인이 보전 등기 하는 게 아니잖아. 매수인은 이전 등기 해야 하잖아. 그런데 보전 등기를 했으면은 양도인 신축자의 등기는 생략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생략되고 있죠.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죠. 처음부터 생략되고 있다고 해서 이걸 모두 생략이라고 그래요. 모두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처음. 좀 한자죠. 모두. 우리가 처음에 소송을 진행할 때, 자, 우리 형사사건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판사가 그 형사 피고인이라고 그러죠. 피고인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해요. 이름은 뭡니까? 주소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주소는 뭡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봐. 그걸 모두 진술이라고 그래요. 처음으로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고 이름 대고 뭐 주소는 어디 살고 있는 누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본인인가 확인하는 절차죠. 그러면 처음에 진술하는 거거든. 그걸 뭐라고 한다? 모두 진술. 모두라는 말이 처음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생략되고 있잖아. 이걸 모두 생략이라고 그래. 모두라고 해서 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올이 아니야. 알겠죠? 처음을 모두라고 그래. 모두. 자, 한자 용어 때문에 참 어렵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등기후 추정력 인정돼야 안 돼요? 추정력. 안 돼요. 이거 알아놓으세요. 이 두 가지는 등기후 추정력이 깨진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등기후 추정력 깨집니다. 그러면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과 깨지는 것은 어떤 차이갑니까?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본인이 입증해야 해요. 본인이 입증 안 해도 돼요. 인정되면은 안 해도 돼. 자기가 유효한 등기임을, 자기 것임을 자기가 입증 안 해도 돼. 상대방이 네 것 아니지 않냐, 이 등기는 무효지 않냐라는 걸 상대방이 입증해야 깨져. 하지만 추정력이 부정되는 것 같으면은 스스로 입증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송이 붙었을 때 민사소송에서요, 입증 책임 갖고 승패가 좌우돼. 자기가 입증 책임을 안 해도 없어도 된다면 저쪽에서 입증을 못 해. 그러면 자기 것이 아니었더라도 자기 것이 되는 거야, 그냥. 저쪽에서 입증을 못 하면. 그렇지만 자기가 입증 책임을 진다면은 실제로 자기 건데, 자기가 걸리지 않는데 입증을 못 해. 그러면 패소해버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증 책임이. 알겠죠? 법원에서는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니까 입증 책임을 들었을 때 판사가 판단하는 거거든. 알겠죠? 누가 거짓말하는가 판사가 모르잖아. 물론 경력이 높은 판사는 눈빛만 모두 알죠. 저는 거짓말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지만은 아무튼간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거 3자 간의 합의가 되면은 3자 간의 합의가 됐을 때 합의 시에 최종 매수인은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병에게는? 생겨요. 그렇죠. 갑한테 직접 등기를 넘겨두시오라는 직접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합의가 됐을 때는. 오케이? 그러면 합의가 됐을 때 잘 들어요. 합의 시에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이 없어지는 겁니까?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있었잖아. 이거 없어진 거예요. 그대로 등기 청구권은 존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없어졌다 이러면 틀리죠.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합의가 됐더라도. 오케이? 그러면 합의가 없을 때는 이 중간 생략 등기가 가능해요, 안 해요? 이제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면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을 뭐 할 수는 있다? 그렇죠. 직접 등기 청구권이 인정된다. 대의 행사가 인정된다. 그러면 채권자 대의권인데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때는 중간 생략 등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순차 등기만 되는 거예요. 꼭 좀 주의하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죠.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을 최종 매수인은 대의 행사하여 뭐까지 맞았어요?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틀렸죠. 뒤에가 틀렸죠. 대의 행사하여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다. 중간자의 등기를 거쳐서 해야 한다. 거쳐서. 직접 못해. 중간 생략 등기를 못해. 결국은. 대의 행사할 때는. 오케이? 뭔 뜻인지 알아듣죠? 그렇다는 거. 그러면 합의 없는데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져 버렸네. 중간 생략 등기가 종료됐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실체 관계가 유효하니까 실체 관계가 일치되니까 이 등기는 유효해요, 안 해요? 실제 어쨌든 간에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된 거잖아.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실체 관계가 일치된다 그래요. 권리 관계가 일치된다 그래요.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자, 네 번째. 이거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면은 난리 나겠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 중간 생략 등기는 어떤 경우도 허용이 안 된다. 거래 허가 지역. 허가 지역의 토지 매매. 지역의 매매는 허용된다, 불허용이다.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어떤 경우도 무효죠. 여기는 유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효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을이 갑한테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두 번 나왔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양도했어요. 양도. 채권 양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양도해서 통지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양수인이 갑한테, 병이 갑한테 직접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못 한다는 거. 뭐가 있어야 한다? 채무자의 동의. 오케이. 채무자의 동의 내지는 승낙이 있어야만이 등기청구권이 생긴다는 거. 이걸 안현문을 해서 두 번이나 나왔죠.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이렇게 나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이 양수인은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채무자의 동의를 어디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중간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인상하기로, 인상시 약정이 있을 때, 약정시, 이 대금을, 대금 지급 시까지, 최종 매수인한테도 등기 협력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등기 협력 의무 거절이 가능하다. 거절할 수 있다. 대금 줄 때까지는 나 이거 등기 못 넘겨준다라고 할 수 있다. 이해 갑니까? 갑은. 자, 뭐 별것 아니죠? 응? 어려워요? 나와라 해야죠. 자, 우리 책에 봅시다. 229페이지. 중간 생략 등기란 부동산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중간 취득자로부터 최초 취득자에게 전절하는 경우 중간 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 취득자에게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자, 제3자의 합의가 없을 때는 그러더라도 등기는 유효하죠? 유효하다는 거. 그렇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는 직접 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써있죠. 1번의 두 번째 줄. 합의가 없는 경우는 직접 등기청구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그 다음에 2번에 우리 여기 등기청구권의 양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최초 양도인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갑이에요.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은 최종 양수인은 이거 채권 양도 원인에 의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자, 3번.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다.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은 중간 생략 등기를 할 수 있는데 합의가 됐더라도 여기에 세 번째 줄.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소멸되거나 또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고 나왔죠. 합의가 됐다고 해서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했다, 소멸하지는 않는다.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 뜻이죠. 자, 합의가 됐을 때. 이 합의는 묵시적, 순차적 합의도 가능하죠? 그렇다는 거. 제일 밑에 줄에. 자, 여기, 제일 밑에 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을 체결을 된 경우라고 나오죠? 그러면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 시까지 이 등기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 효력이다. 중간 생략 등기는 여기 두 번째 줄에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여 라고 나오죠. 그래서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미등기 전매행위라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미등기 전매행위가 바로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지만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지역 안에서는 이거 중간 생략 등기가 허용돼야 한대요. 그러면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써있죠? 중간 생략 등기 파생 유형이다. 미등기 부동산은 양수인이 하는 보전 등기. 이거. 신축 건물을 매수인이 하는 보전 등기. 이거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을 상속 등기를 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자로부터 직접 양수인에게 직접 제3자에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죠. 그 다음에 진정명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이게 뭔 말인가? 이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의 이 토지를 을한테 매매가 됐어요. 을이 병한테 또 팔아먹었어. 그 다음에 정한테 넘어갔다. 여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등기가 행해졌다. 근데 이 매매계약이 무효야. 이 매매계약은 절대적 무효야. 예를 들어서 절대적 무효라 하면은 어느 누구한테도 무효죠? 그러면 갑은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 이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병을 상대로 할 수 있죠? 정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회복받아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들죠. 소송 당사자가 틀리니까 계속 소송을 3번이나 소송을 붙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효라는 걸 입증을 해. 그러면 이게 다 무효죠. 이제 등기가. 그러면 정을 상대로 직접 이전 등기를 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말소 등기를 청구하려면 순차적으로 해야 해요. 말소 등기 청구는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말소 등기 대신에 이전 등기를 받는 게 소송상 이익이 있어. 중간을 다 생략해버려요. 지금 현재 소유자로부터 자기 소유권 회복 등기를 해버려. 회복 등기라는 게 이전 등기야. 오케이? 이전 등기를 받는 것이 중간 생략 등기 아니에요, 지금. 의료 병의 등기가 생략돼야 안 돼요. 생략되고 있잖아. 이게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 대신에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실체 관계가 일치되니까 그 등기는 유효하다. 우리 대법원에서는요, 이렇게 여러 사람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게 소송상 이익이 있는 거다. 그걸 권장하죠. 자꾸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냥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 하나 걸어버리라, 이건 하나만. 3번 걸지 말고. 오케이? 그러면은 직접 승소하면은 바로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권장하죠. 소송상에 복잡하게 하지 말고 말소 등기 대신에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오케이. 아,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구나. 그걸 알 수 있겠죠? 자, 무효 등기 유효용이다.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활용하는 거. 이게 24, 25 연거푸 2번이나 계속 나왔죠. 자, 무효 등기 유효용은, 자, 우리 표제부 등기 유효용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표시 등기를 표제부 등기라고 그래요. 표제부 등기 유효용. 표제부 등기 유효용은 이게 무효예요. 무효인 것을 유효한 등기로 활용하는 거. 유효 등기로 활용하는 것을 이용하는 걸 유효용이라고 그래요. 이 이용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현재가 2번이나 나왔죠.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했어. 그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신축을 했어. 그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건 무효죠. 유효용할 수 없어. 오케이? 이해갑니까? 유효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사항란 등기, 권리 등기를 사항란 등기라고 그러죠? 권리 등기 유효용은 가능해요, 안 해요? 권리 등기 유효용. 권리 등기의 유효용은 유효 등기로 활용하는 걸 유효용이라고 그래요. 유효용은 등기부상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그러죠.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제3자, 제3의 권리자 없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인정된다는 얘기죠. 유효하게 인정한다는 얘기죠. 이걸 알려면 위해서 25위 기출문제잖아. 자, 24위, 25위 연거푸 같이 시험 문제 나온 거니까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24위 어떻게 나왔냐? 이 토지에 그대로 소개해 줍니다. 이 토지에 저당을 잡혔어요. 의리 저당권 등기가 됐어요. 근데 이 채권이 소멸했어. 그러면 채권이 소멸했으면은 저당권은 부정성 때문에 채권이 없으면서 저당권 등기가 유효할 수가 없죠. 이건 무효죠. 그럼 말소 등기를 안 했더라도 이건 저당권은 없어진 거야. 없어졌는데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 금액을, 채권에 해당되는 금액을 갑이 차용하면서 이 무효인 저당권을 양도하기로 합의가 돼서 이전 등기하는 형식으로 살려낼 수 있냐? 이게 유효하게 인정이 되냐? 이걸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이전 등기로 했을 때 이것이 24위 기출문제죠. 살려낼 수 있다는 거. 제3자에게 채권이 발생하면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이전 등기를 하면서 살려낼 수 있어.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거야. 뭔 말인가 알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채권. 이게 24위 기출문제예요.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러면 25위 기출문제는 뭐라고 나왔냐? 잘 들어요? 이렇게 살려내기 이전에 후순위 저당권이 있다라고 나왔어. 지금 유용하기 전에, 병에게 유용하기 전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그런데 유용이 된다면은, 자, 이거 보세요. 이 저당권은 이게 무효니까 자기가 1번이에요, 아니에요? 1번이죠. 공보상에는 2번으로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1번이잖아. 이게 무효니까. 근데 이게 살려내면은, 이거 살아나면은 2번으로 다운되죠. 그럼 이자가 닫혀야 안 닫혀요? 이거 살려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25위 기출문제. 이걸 아냐 모르냐.
이해관계인은, 아까는 이해관계인은 제3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살려낼 수 있어. 근데 여기는 다치는 사람이 생겼잖아. 이해관계인은 제3자가 생겼잖아. 살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아냐면은, 아이고, 쉽구나. 쉽죠? 우리 선생님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쉽죠? 네. 계속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 그렇죠? 네. 자, 24위, 25위 언급부 소개해드렸습니다. 무의등기 유효용이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 231페이지에 등기 효력이다. 범등기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이게 가장 중요한 효력이죠. 등기가 돼야만이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대항적 효력. 등기가 돼 있으면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이다. 자, 우리 등기 후 순위에 따라서 권리 후 순위가 확정되죠. 그래서 같은 저당권끼리는 먼저 등기가 된 저당권이 우선하잖아. 이걸 순위 확정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등기 후 공신력은 인정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자, 5번에 추정적 효력. 이게 중요하죠. 추정적 효력. 자, 우리 등기가 돼 있으면은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또는 적법한 절차로 등기된 것으로 적법한 원인에 의한 등기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걸 등기 후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실체법상 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이 추정. 자, 뒷장에 넘어가서요. 추정력은 반대의 증거를 들으지 않고는 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추정을 받는다는 건 상대방이 깨트리려면,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트리려면 반증을 거래하죠. 반대의 증거를 대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다는 거. 자, 이 추정력의 범위다 해서 추정력은 적법한 절차로 또 적법한 등기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해서 나오고,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되면은 정당한 대리권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B번에 인적 범위. 자, 인적 범위에서요, 이게 제3자도 주장할 수 있고, 전 소유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소유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죠?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소유권 보전 등기 추정력이다. 보전 등기는 권리변동 등기예요? 최초로 하는 등기예요? 그러면 최초로 하는 원시 취득자가 하는 등기니까 만약에 양수인이 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그 추정력은 깨진다니까? 여기. 이 두 가지는 추정력 깨지죠? 이 두 가지 알아놓으세요. 추정력 깨지는 이유가 사망자가 벌떡 일어나서 등기 협력해 준 거예요? 아마 대답 맞는 분들은 그런 값이네. 그 다음에 이거 양수인은 보전 등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매수인은 이전 등기 하는 사람이에요? 이전 등기. 그럼 보전 등기는 권리변동 등기가 아니야.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야. 보전 등기는. 그렇기 때문에 추정력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가 적법한 거래로서 이걸 산 것이다 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죠. 오케이? 추정력이 깨진다는 거. 자, 그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추정력 효과다. 추정력 효과는 권리 상대방 측에서 권리 후 부존재를 입증해야 한다는 거. 부존재. 점유 추정력과 관계다. 여러분들 200조 점유 적법 추정력은 동산만 적용돼요? 부동산도 적용돼요? 동산만. 부동산에는 200조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200조 판례는 여기 세 번째 비읍번의 세 번째 줄. 판례는 이 조문은 동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동산에는 등기 미등기를 불문하고 여기에 점유 추정력은 생기지 않는다. 써 있죠? 20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조. 자, 우리 자, 이것 좀 여기서 좀 정리하고 싶은 것이 이거네요. 자, 우리 부동산의 추정력이 깨지는 거. 등기 후 추정력이 부정되는 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등기 후 추정력. 등기 후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 뭐냐. 최고로 잘 나오는 게 이거라고 그랬지 아까. 가등기.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않는다. 이게 최고로 잘 나와요. 가등기. 그 다음에 우리 이 표시 후 변경, 표시 등기,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는 이거 추정력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세 번째.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은 거.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 이거 추정력 깨진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예의가 있어. 이 예의를 알아놓으셔야죠. 예의가 있어요.
사망 전에 사망자가 팔아먹은 경우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팔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못 기다리고 돌아가셨어. 등기를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자,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하더라. 등기 원인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원인의 존재, 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추정력 인정돼야 안 돼요? 돼요. 추정력이 깨진다겠는데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오케이? 주의하세요. 사망 전에 네 번째. 자, 아까 얘기했던 자, 우리 원시 취득자가 아닌 자가 원시 취득자가 취득자가 아닌 자의 보전 등기. 원시 취득자가 보전 등기를 하면은 추정력 인정되죠? 근데 아닌 자가 보전 등기 했어요. 깨진다고 그랬죠? 깨진다. 자, 다섯 번째. 허무인으로부터 한 등기. 허무인. 허무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티. 지구상에 없는 사람. 허무인. 허무인으로부터 한 이전 등기는 또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아까 얘기했던 자, 우리 중복 등기에서요. 어떤 등기가 무효라고 그랬죠? 중복 등기에서 무효인 후 등기. 무효인 후 등기. 후 등기가 무효라고 그랬죠? 등기의 추정력 인정이 안 됩니다. 깨집니다. 오케이? 네, 마지막 하나만 얘기해. 부실 등기 이미 명백해요. 부실 등기. 잘못된 등기 이미 명백해요. 이미 명백한 경우. 자, 잘못된 등기 이미 명백한 경우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공유 지분의 합의 이거 2를 초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유 지분의 합의. 근데 공유 지분의 합의 2를 넘어버려? 합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 이거 잘못된 등기예요? 잘된 등기예요? 그렇죠. 1을 넘을 수 없잖아. 공유 지분을 다 합쳐봤자 1이잖아. 근데 합의 1을 초과하면은 이거 잘못된 등기임이 명백하잖아. 그럼 추정력 깨진다 그럽니다. 오케이? 자, 추정력이 부정되는 거 얘기해봤습니다. 자, 등기 청구권에 내서 나오죠. 234페이지.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구별돼야 안 돼요. 등기 신청권이라는 게 뭐죠? 등기 공무원에게 이렇게 등기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 이걸 등기 신청권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빨리 이전 등기해 주세요. 대금 주면서. 이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빨리 이전 등기해 가세요. 라고 하는 것도 등기 청구권이죠. 그걸 등기를 인수를 받아가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걸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되죠. 알겠죠? 그것도 등기 청구권 일종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등기 청구권은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판결을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잖아. 근데 등기 신청권은 등기 공무원이 안 해줘. 왜 안 해주냐고 따지니까 못생겨서 안 해준다고 그래. 그러면 소송 제기할 수 있냐? 못 했죠. 그러면 성형수술하고 가요? 이의제기가 가능하죠. 이의제기. 알겠죠? 그러면 이의제기는 어디다 제출해야 해요? 등기소에 제출해야 해요? 그 관할 지방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등기소에 제출해야죠.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해요? 이의제기는? 등기 그 공무원에게 상대로 해야 해요? 등기소장을 상대로 해야 해요? 지방법원장을 상대로 해야 해요? 대법원장을 상대로 해야 해요? 지방법원장. 등기소장을 상대로 한다. 등기공무원을 상대로 한다. 다 틀리죠. 지방법원장 대상이. 오케이? 근데 지방법원장을 대상으로 하니까 지방법원에 제출할 것 같잖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에 이의제기를. 그러면 관할 등기소에서는 왜 등기를 안 해줬는가를 소명을 해서 지방법원에 반드시 올려야죠. 올리지 않으면 직무태반으로, 직무위반으로 그냥 징계 먹어버리죠. 오케이? 그러면 지방법원에서는 이 소명 자료가 등기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자료구나. 그러면은 그 이의제기를 안 받아주는 거죠. 그렇지만 등기 공무원이 못생겨서 안 해줬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은 등기 공무원은 징계 먹는 거죠. 그렇죠? 뭔 뜻인지 알아듣죠? 자, 우리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자, 우리 이 등기 청구권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돼. 그것만 알면은 등기 청구권은 공부가 끝난 거죠. 자, 이쪽으로 쓸까요?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고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죠. 자, 이거 구별하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구별하는데 어려우면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한 분이죠. 자, 매수인은 잘 들어봐요. 부동산은 매수인은 등기해야 취득하는 사람이에요?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사람이에요? 등기해야. 그러면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했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매도인한테? 있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는데 그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걸 구별하는 거죠. 자, 왜?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건이 있어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 매매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이거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 자, 우리 점유부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20년.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거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서 생긴 거예요? 그렇죠. 채권적 청구권이죠. 등기가 소유권이 있으면서 생기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이거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부동산 임차권. 그 다음에 환매권은 채권이죠. 이것의 등기 청구권은 다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등기. 본등기 앞서서 미리 하는 순위보전의 가등기를 할 수 있죠? 채권적 청구권은 이게 중요해요. 이게 26기 시험 문제 또 나왔잖아. 또 나왔어, 이거. 이거 굉장히 잘 나와.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소멸시효 대상이잖아요. 소멸시효 대상이죠? 근데 어떤 때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그렇죠.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걸린다? 시효 진행이 없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 진행이 없다. 그런데 자, 미등기 전매로 전매 행위로 점유를 승계해 주는 경우 있죠? 점유가 승계된 경우. 자, 전득자한테 넘겨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미등기 전매 행위로 점유를 승계해 줬더라도 권리 행사의 일환이므로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점유가 계속되고 있으면 시효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걸 아냐 모르냐서 26기 시험 문제죠. 26기 시험 문제. 요거에 나왔죠. 오케이? 뭔 뜻인지 알아듣죠? 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뭐냐? 자, 여러분들. 매매계약이 무효화됐어요. 그래서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는데 소유권은 매도인 거예요? 매수인 거예요? 매매계약이 무효화됐으면 매도인 거죠. 그럼 그 등기를 회복받아야겠어. 말소등기 청구권 너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 그건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그렇죠.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으면서 생기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되는 경우.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를 시정하는 거. 시정하는 등기 청구권은 뭐다? 물권적 청구권. 그렇죠?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매매의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해제 시 소유권의 복귀, 소유권을 복귀하는 회복등기 청구, 소유권의 회복등기 청구. 회복등기 청구권은 이거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오케이? 자, 법정 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발생해요, 안 해요? 근데 지상권을 처분하려면, 양도하려면 등기해야죠. 그러면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생기잖아. 그건 지상권이 있어서 생긴 거네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은 이거 가등기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죠. 물권적 청구권도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죠? 가등기 대상 아니에요. 자, 이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소멸시효 대상이다, 대상 아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참 쉽네요.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걸 구별해야죠. 234페이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은 물권 변동.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기억번. 근데 기억번의 세 번째 줄에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은 그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써 있죠. 기억번의 세 번째 줄. 기억번에서 다섯 번째 줄에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이거 제일 밑에 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건 마찬가지가 된다.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않는다 써 있죠. 요거. 점유를 미등기 전매행위로 점유를 승계해 줬어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진행되지 않는다. 그걸 설명합니다. 235페이지. 실체관계가 등기가 일치되지 않아. 여기 실체관계가 등기가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 청구권. 이거 뭐다? 물권적 청구권. 취득시가 완성돼서 하는 등기 청구권. 여기 취득시 완성. 채권적 청구권. 그렇죠? 기타. 부동산 임차권이나 환매권. 다 채권적 청구권이죠? 자, 뒷장에 넘어가서. 등기 청구권 행사다. 등기 청구권은 자, 우리 공동신청의 원칙이죠.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단독 신청으로 등기를 할 수 있죠. 단독 신청일 때는 등기 청구권이 안 생긴다는 걸 주의하세요. 지난번 여러분들 시험 문제 소유권 보존 등기 시에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잖아. 혼자 가서 하는 거지 누가 손잡고 가자고 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단독 신청에서는 등기 청구권이 안 생겨요. 공동 신청일 때는.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자, 우리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빨리 등기 받아가라, 이전해가라 라고 요청하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 인수 청구권. 자, 5번.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다. 이것도 물권적 청구권이죠?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등기 청구권은 소멸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6번에 걸린다? 채권적 청구권이 소멸시에 걸려.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안 걸린다고 그랬죠. 정신 못 차려요.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고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우리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은 물권 변동에서 우리 등기가 돼야만이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거. 등기가 돼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237페이지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1번. 제일 밑에 1번. 2번에 1번. 자, 이거.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물권의 복귀, 소유권의 복귀는 당연 복귀돼요. 등기해야 복귀돼요. 당연 복귀. 말소 등기, 이전 등기 없어도 당연 복귀된다고 그랬죠? 등기 없이도 복귀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에 의해 부동산의 출연재산은 귀속이다. 이것은 우리 판례는 두 가지로 본다고 그랬죠? 자, 뒷장에 넘겨보니까 판례는 우리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자, 세 번째 줄에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 사이는 등기 없이도 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그 출연재산은 법인에게 귀속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제3자한테 이건 이 부동산은 법인 것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등기해야 한다.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한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합니다.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다. 자, 우리 해제조건부, 종지부 법률행위는 등기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정지조건부라든가 시기부 권리는 가등기만 가능하죠. 정지조건부는 본등기 못하죠. 조건이 성취되기 미정인 동안에는 가등기 대상이죠. 오케이? 소멸시 후 완성에 의한 물권의 소멸이다. 이거 등기해야 소멸한다. 등기 없이도 당연 소멸한다. 등기 없이도. 여러분들 소멸시 후 대상이 되는 물권은 무슨 물권? 그렇죠. 용익물권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20년 동안 불행사 상태가 계속됐으면은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게 소멸시효죠. 자, 우리 4번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은 물권 변동이라고 나오죠. 이거 별표해야죠. 별표. 이거 한 문제가 잘 나오는데 이 부분은 틀려서는 너무 아까워. 제가 볼 때는. 이거 충분히 맞아줘야 합니다. 쉬워요. 이 부분은. 알겠죠?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법률 규정을 정리해 봅시다. 좀 쉬었다가.